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충격량입니다. 교과서 34에서 39쪽을 보면 됩니다. 먼저 충격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운동량도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진다는 것 기억하고 있나요?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인데 이때 뉴턴은 힘의 단위로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에 의하면 뉴턴이라는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서로 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라는 단위에 세크를 하나 더 곱했다는 말은 충격량의 단위가 곧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앞서 배웠던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즉, 충격량의 단위와 운동량의 단위가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충격량의 크기는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 F와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충격량을 I로 나타내는데 I는 F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충격량의 방향은 F의 방향과 같은데 앞서 운동량이 속도의 방향과 같았던 것처럼 델타 T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F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과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즉 FT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와 변할 때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모두 다 충격량이고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 F 곱하기 T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충돌은 충돌하는 동안 힘의 크기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이 평균 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평균 힘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F 에버리지 해서 에버리지 폴스에서 FAV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여 I를 구하고 그것을 전체 시간 델타 T로 나누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아까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가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즉, I는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 작용하여 물체의 속도가 V1에서 V2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F를 ma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뉴턴 운동 제2법칙 때문이죠. 근데 A를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델타 V는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M을 분자로 곱해주게 되면 델타 T분의 MV2-MV1이 되고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 나중 운동량이 MV2가 되었고 처음 운동량이 MV1이었다는 것을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MV2-MV1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P로 쓸 수 있고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누게 되면 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델타 T를 왼쪽으로 곱해주면 F 델타 T가 델타 P가 되고 이것은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델타 T를 증가시키거나 F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모두 증가시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물체에 큰 힘을 주거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량을 크게 하는데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말은 속도 변화가 크다는 말입니다. 어떤 물체를 빨리 보내고 싶을 때 아래의 예처럼 포탄이라던가 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빨리 보내고 싶을 때 운동량 변화량, 즉 충격량을 크게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충격량이 커지므로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여기에서 포신이라는 것은 대포의 길이 L을 의미합니다. 이 대포의 길이가 길수록 충돌 시간 델타 T가 커지기 때문에 충격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나중에 포탄의 속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야구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르는 것도 델타 T를 증가시켜 공을 빨리 보내기 위한 것이고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휘두르는 것은 F도 증가시키고 델타 T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링공을 뒤로 뺀 후 팔을 충분히 휘두르는 것도 델타 T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I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충격력입니다. 충격력은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으로 충격력의 크기는 단위 시간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우리가 I는 F 델타 T라는 식에서 F가 바로 충격력입니다. 이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I가 곧 델타 P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P를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는 mv 나중 마이너스 mv 처음이므로 m 델타 v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mv 마이너스 mv 제로가 곧 f가 되겠죠. 위에서 했던 내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충돌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돌 효과를 줄이는 건데 스크롤이 이상하게 작동을 하네요. 천천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I는 F 델타 T라는 공식에서 F를 감소시키려면 충격량이 같을 때는 델타 T가 증가해야지만 F가 감소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겠습니다.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계란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같은 높이 H에서 떨어뜨렸다면 바닥에 도달할 때의 속도 V도 같습니다. 단단한 바닥이나 푹신한 방석이나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는 V로 같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바닥에 충돌한 후 속도가 0이 되고 푹신한 방석에 충돌해도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0이 됩니다. 그 말은 둘 경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도 변화가 같고 계란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델타 P가 같다는 말은 곧 뭐가 같다는 거죠? I가 같다는 말이죠. 맞나요? 힘 시간 그래프로 보면 두 넓이 SA와 SB는 의미하는 바가 충격량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면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A의 경우에는 힘이 크고 시간이 짧습니다. 그 말은 큰 힘을 받고 짧은 시간 안에 충돌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닥이겠죠. 그 다음 B를 보면 힘은 작은데 시간이 깁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을 줄인 방석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그래프로 문제를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을 줄이는 원리는 충격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델타 T를 증가시켜서 F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격을 줄이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권도 선수가 착용하는 보호대는 쿠션을 넣음으로써 충격을 받는 힘을, 충격력을 줄여서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야 합니다.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면 시간이 길어지므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 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범퍼, 에어매트, 에어백 등을 설치하는 이유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고무로 만든 줄, 헬멧 안쪽에 스펀지,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다 마찬가지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직선 위에서 질량이 3kg, 1kg인 물체 AB가 5m/s,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AB는 속력 V로 함께 운동한다. 자, 여러분, 속력 V로 함께 운동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물체가 충돌 후에 같이 붙어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도 성립하는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기억 보기를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운동량은 A 같은 경우에는 3kg 곱하기 5m/s 이쪽을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다음 B의 운동량은 1kg 곱하기 마이너스 3m/s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는 3kg인 A와 1kg인 B 모두 V의 속도로 운동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V를 구하면 15에서 3을 빼면 12가 되고 그것을 4로 나누면 3m/s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9Ns이다. 자,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A라고 해보겠습니다. IA는 델타 PA죠. 즉 A의 나중 운동량 PA'에서 처음 운동량 PA를 빼면 그게 바로 A가 받은 충격량이 됩니다. 자, 이것을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A의 처음 운동량은 3 곱하기 5, 15였습니다. 거기서 나중 운동량을 빼면 3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러면 V가 3이기 때문에 15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6Ns가 A가 받은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단위가 뉴턴세크, kgm/s 서로 같은 단위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습니다.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곧 B의 충격량과 같고 A라고 썼네요. 자, B의 충격량은 IB라고 쓰겠습니다. IB는 델타 PB와 같고 이것은 위와 마찬가지로 PB',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1 곱하기 3이므로 마찬가지로 크기를 구하면 6Ns입니다.
크기는 절대값을 취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충돌에서든 성립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비가 2대1인 물체 A와 B가 일직선상에서 반대로 운동하다가 충돌하였을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2대1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직선상에서 서로 반대로 운동하다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질량이 2배니까 2m이라고 쓰고 B는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써놓고 문제의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A의 운동량은 2p에서 0.5p로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0.5p에서 p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시간이 끊겨 있는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충돌 전과 후에 서로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것은 속도가 달라졌다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기와 함께 보겠습니다.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기억 보기는 충돌 전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충돌 전 속력을 VA라고 하면 P는 MV에 의해서 MA 분의 PA입니다. 그런데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2P였고 그래프에서 그 다음 질량은 2M이라고 위에서 했으므로 M분의 P가 됩니다. 그런데 충돌 전 B의 속력을 보면 B의 질량분의 B의 충돌 전 운동량이 되고 충돌 전의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0.5P입니다. 그 다음 질량은 M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크기만 구하게 되면 2분의 P가 되겠죠. 2M분의 P.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충돌 전 속력을 비교했을 때 VA는 VB의 몇 배인가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P이다. 충격량의 크기를 부르면 I는 FΔT나 I는 ΔP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이 친절하게 그래프에 주어졌으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A의 나중 운동량은 0.5P, 처음 운동량은 2P였으므로 마이너스 1.5P인데 크기만 묻고 있으므로 1.5P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충돌 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같다. 운동 방향은 여러분 누구의 방향이라고 했죠? 어떤 개념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운동 방향은 바로 V의 부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역학 공부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운동 방향은 V의 부호인데 지금 A의 충돌 전을 보면 양수입니다. V가 0보다 크다는 거죠. B도 보면 V는 음수입니다.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둘 다 충돌 후에는 V가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 방향, 즉 속도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도